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호국 보훈의 달 마지막 날인 6월 30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6월을 보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1950년 6월 25일 그날도 일요일 날 새벽 4시에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기습 침략으로 인해 일어난 한국전쟁이며 두 번 다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리더십TV 250번째 주제도 호방한 기계를 가진 이준 열사가 청년으로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리자 이준은 친히 고종의 어명을 받들고 이 회의에 참석, 세계의 여론을 환기시키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이국 땅에서 자결하고 말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국가와 국민의 해방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신 이준 열사가 한낱 무명 청년으로 한경도에서 상경하여 북청 물장수들의 집회소인 도가에서 먹고 지내다가 어찌어찌하여 연주를 찾아 그 당시 정성인 김병시의 사랑방에서 거처하게 되었는데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같은 나이 또래의 김병시의 아들 김용규와 한방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이 김용규는 정성 가문의 양반의식이 무척 강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준의 친척벌이 되는 평민 이인재라는 사람이 이준을 찾아 대감집 사랑방에 놀러를 왔습니다. 이준이 남의 집이라 대접할 것이 없어서 담배 대접을 하고자 했지만 자신의 담뱃대가 없어서 김용규의 담뱃대를 내주며 피우라고 했죠. 그런데 이인재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바로 그때 그 담뱃대 주인인 김용규가 출타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불쾌하게 여긴 김용규는 손님인 이인재를 내쫓고 이준에게는 담뱃대를 남에게 물린 것도 불쾌한데 하물며 양반 담뱃대를 상놈에게 물렸다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아무 말 없이 책망을 다 듣고 난 청년 이준은 그 담뱃대를 들어 당장에 꺾어서는 김용규의 얼굴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그따위 양반의 자존심은 개나 주어라. 사람 있고 물건 있지 양반 물건이라고 사람 위에 있을 것이냐. 고작 담뱃대 하나로 손님을 내쫓고 나를 책망하고 면박을 하니 사람보다 물건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자와는 단 한시도 같이 있기 싫다 하고는 집을 나와 방황하다가 낙향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사람에게도 국민으로서 당당히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그따위로 하려면 국회의원의 특권 건의의식 뺏지 개나 주어라. 그따위로 하려면 국회의원의 특권 건의의식 뺏지 개나 주어라 하고 말입니다. 이준이 고향으로 낙향했다는 소식을 듣자 하풀이에 전전긍긍하던 김용규는 아버지의 세도를 배경으로 하여 당시 평안감사로 있던 조병식에게 장문의 편지를 띄웁니다. 이준은 양반을 모욕함으로써 신분 범죄를 저지른 자이니 잡아 가두어 엄히 다스려 달라는 내용이었죠. 그 당시 양반을 모욕한 신분 범죄는 어느 다른 죄보다 큰 죄였기에 조병식 감사는 즉시 체포령을 내려 이준을 관하에 잡아들여서 왜 양반을 모욕했는가에 대해 신문하니 이준은 이렇게 되물었어요. 양반의 담뱃대 하나로 사람에게 죄를 준다면 그것은 국가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법이 아니라 사법이 아니요 하니 평안감사가 이런 발칙한 말이 어디 있노 하자 이준은 기죽지 않고 더욱 당당하게 대감 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벌하시려거든 먼저 서울 양반 자식의 버릇을 국법으로 고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했습니다.
그러자 조병식 평안감사는 생각이 좀 깊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준의 기계가 비범한 것을 가상하게 여기고 아전에게 술상과 기생을 들라시켰습니다. 이때 들어온 기생이 그 당시 평양에서 소문난 기생 함상국이었다고 합니다. 이준은 함상국의 치마에 장시 한 수를 써 주었죠. 함산 10월에 설이 머금은 국화는 중량을 위해 핀 것이 아니라 객을 위해 피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준 열사가 민족의 큰 제목으로 자란되는 그만한 기계와 호방함을 갖춘 것이 크게 작용했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요즘에도 좀 깨우쳐야 할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대의 건강 조심하세요. 리더십 TV였습니다.